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돈 터지는 경제 맛집 서현미의 돈터짐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가을바람 권중현 작가와 함께 경제적 본능을 일깨워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AI라는 그 섹터도 음, 되게 모두에게 좀 뭐랄까요? 좀 노멀해진 것 음, 같고 다음 먹거리 찾아 헤매시는 분들 입에서 양자 컴퓨터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네네. 조금 조금씩 나오다가 요즘에는 확 나오는 느낌인데 사실 전 문과여 가지고 음, 오늘이 좀 더디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너무 빨리 온 느낌입니다. 네네. 양자 컴퓨터가 뭐예요? 일단 양자 컴퓨터의 양자는 매우 작은 그 세계에 있는 이제 물건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원자, 전자, 음. 이온 이런 것들. 네. 그 기존의 컴퓨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스위치예요. 0 또는 1 하나의 값만 가질 음. 수 있는 건데 네. 양자 컴퓨터는 그 작은 세계의 물질들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동시에 두 개, 세 개의 상태를 가질 수 있어서 수많은 변수들을 한 번에 고려해서 계산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컴퓨터는 0101, 1010 음. 이렇게만 되지만 양자 컴퓨터는 그 모든 가능성을 다 보는 음. 그런 컴퓨터다. 그죠.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음.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뭘 한다는 건데?"라고 음. 하실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럼 양자 컴퓨터로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음. 우리가 쓰는 이 컴퓨터랑 어떻게 다르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아까 AI 말씀하셨는데 AI가 챗GPT로 지금 굉장히 뜨긴 했는데 발전이 좀 더디거든요. 뭐 뉴스 음. 기사 같은 거 보셔도 뭐 오픈 AI가 새로운 버전을 위해 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는데 성능이 안 나온다. 음. 이런 게 이제 아직도 우리가 비트 기반으로 계산을 하고 있어서 음. 데이터를 뭐 분류한다거나 인식한다거나 이런 게 부족한 건데 네. 이제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게 양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어. 보면은 좀 더 고도화된 계산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음. AI 발전에도 이제 핵심이 될 수 있고 최적화에도 쓸 수 있고 음. 뭐 약물 분자단에서 화학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요런 음. 것들 지금 컴퓨터로는 계산을 못 해요. 그래서 음. 신약을 개발하는데 1 조, 2 조가 들고 10 년이 걸린다라고 하는데 음. 양자 컴퓨터로는 앞으로 그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거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컴퓨터는 못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못 하는 거예요?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못 이게 하게도 하는 어느 거예요? 정도 시간이냐면은 분자단 레벨의 시간을 고려하려면은 시간이 그냥 뭐 10년 이게 아니고 10,000년, 10만 년이 걸린다고 하기 때문에 아. 못 한다고 하는 게 그래서 맞는 한 사람이 거겠죠. 살아생전에는 얻을 수 없는 답이기 때문에 그쵸, 그쵸. 그래서 "못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음. 되면은 이렇게 랩탑으로 우리가 휴대폰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쓸 수 있는 걸까요? 그거를 위해서 제가 시각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네. 첫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 이게 이제 아이온큐라는 제가 투자하는 기업에서 만든 최신 제품인데 네. 사이즈가 가정용 냉장고 한 4개 정도 되거든요. 양문형? 네네. 네. 양문형으로 4 이제 개. 네네. 네. 근데 이것도 엄청나게 작은 거다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구글이나 IBM이 쓰는 양자 컴퓨터는 공장 사이즈예요. 연구실이 몇 개가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크다는 거군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휴대폰화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굉장히 멀다는 거죠. 왜냐면 아직 인류가 쓰고 있는 나노 기술이나 엔지니어링 기술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 앞으로 뭐 이제 전문가분들은 20 년, 30년 정도 더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십니다. 근데 아까 뭐 음. 원자, 분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네. 되게 작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건 이렇게까지 큰 거예요? 그거를 제어하는 장치들이 뭐 냉각하는 장치도 있어야 되고 음. 전력 관리도 해야 되고 뭐 이제 고정 컴퓨터라고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랑 연결을 해서 써야 되거든요. 네. 양자 칩은 이제 두뇌 역할을 하는 거라서 음. 계산만 하고 여기에 데이터 넣어 주고 데이터 빼고 이런 거는 기존에 우리가 쓰는 컴퓨터를 써야 돼요. 아 그러니까 같이 쓰는 거군요. 서버도 필요하고 전력 장치 뭐 이런 거 다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거죠. 와 그럼 진짜 크기가 크다는데 그 네. 양자 컴퓨터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안에 이제 다른 굉장히 뭐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되게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음. 그 말인즉슨 양자 컴퓨터가 잘 활용이 되려면 그 정도로 활용이 잘 안 되게끔 하는 다른 환경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일단은 지금 양자 컴퓨터 발전에 제일 저해가 되는 요소는 환경 소음. 뭐 쉽게 말해서 햇빛, 방사선, 우주 광선 뭐 바람 음. 뭐 냉기 이런 게 다 방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자 컴퓨터는 미시적인 세계의 물질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이게 환경에서 들어와도 방해가 돼서 그 양자적인 특성이 깨집니다. 어. 그러면은 아주 어두운 곳의 진공 상태 요 정도 맞습니다.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큐비트라는 양자 컴퓨터의 단위거든요. 네. 이제 고정 컴퓨터는 비트가 있다면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 진영이 갈려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아는 음. 초전도체, 이온, 광자 등이 있는데 그 모달리티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생긴 양자 컴퓨터 모습이나 음. 구현하는 방법이 달라서 조금씩 네. 다릅니다. 근데 지금 아직 세계적으로 초전도체가 불가능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예전에 고려대학교에서 그 음. LK99인가? 그거 네네네. 만들었는데 그거 아니라고 결론이 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양자 컴퓨터를 한다는 것은 초전도체 자체가 불가능한데 양자 컴퓨터를 음.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대중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건데 초전도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상온 초전도체가 안 되는 아. 거죠. 온도. 네네네. 온도 상온에서 초전도체가 불가능하다. 네네. 근데 극저온에서는 가능하다. 네. 어. 근데 극저온을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뭐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뭐 질화수소인가 이런 게 또 쓰여요. 그래서 네. 전력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드는 거죠. 지금 그러면 투자 대비 너무 뭐가 안 나오는 그런 그쵸, 그쵸. 상태군요. 근데 이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은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은행 털리는 거 아니야? 뭐 음. 비트코인 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털리나요? 정확하게 짚어 주셨는데 사실 암호화폐 걱정할 게 아니고요. 네. 은행을 더 걱정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 네. 비밀번호가 4 자잖아요. 네네네. 많아 봤자 6 자. 음. 네. 우리 돈 갑자기 증발하는 거 아니야? 음. 왜냐면 우리가 그 은행에 가지고 있는 돈은 우리가 가서 "지금 내 돈 가지고 있어?" 해서 "현금으로 가져와 봐." 해서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냥 그 수치로 보잖아요. 내 네네네. 통장에 얼마 맞습니다. 있는가. 그러면 이거를 누군가가 내 암호를 해킹해서 다 가지고 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이거 현실화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미국은 이미 그 양자 컴퓨터 공격에 대한 내성을 갖춘 알고리즘을 2017 년부터 준비를 했어요. 벌써 한 7-8년 됐죠? 2017 년부터 양자 컴퓨터 대비를 했다고요? 네네.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그쵸. 미국은 이미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암호화 체계가 뭐가 있을까? 지금 작년 말에 최종 후보가 3-4개 정도 나왔고요. 네. 그거를 이제 국방 안보 관련된 기관들은 이제 쓰기 시작해야 됩니다, 조만간. 미국만 그런 상태. 네. 다른 미국이 나라는 없어요? 맞습니다. 와. 그럼 미국 빼고 다른 나라의 은행들 좀 긴장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어 지금?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크게 준비를 하고 오래전부터 준비하는 음. 최강대국이니까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은행을 해킹하려면 앞으로 한 5 년에서 10년 정도 남았다라고 보거든요, 네. 양자 컴퓨터로. 근데 이게 양자 컴퓨터가 된다라는 기준이 굉장히 모호한 게 음. 어디까지 뚫을 수 있느냐의 능력도 음. 이제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양자 네. 컴퓨터가 초창기 버전이 나오면은 그냥 암호를 더 길게 만들면 된다. 이런 입장도 있어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는 뭐 계좌가 해킹된다. 요거는 가까운 시일 내에는 어려울 불가능한 거고. 거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 개발되는 게 왜 우리 반도체도 얘기한 뭐 무어의 법칙 해 가지고 그것도 되게 막 2 배, 4배 이렇게 계속 높아지는데 네네. 근데 양자도 암호를 아무리 길게 만들어도 누군가 사람이 뭐 음음. 컴퓨터가 아무리 길게 만들어도 양자가 되면은 지금 컴퓨터를 능가하는 그런 암호 해독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걸 내성이 있는 컴퓨터를 내성이 있는 암호를 만든다는 게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 모델은 그렇게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음. 얘가 요 정도면은 '이거를 막을 수 있을 거다.' 요렇게 어. 측정을 해서 이제 막는 거고 또 양자 기술 중에 그 공격을 하는 해킹하는 양자 컴퓨터도 있지만 음. 방어를 하는 양자 보안도 아. 있습니다. 화이트 해커처럼. 네네. 그래서 음. 창과 방패의 싸움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뭐 '계좌가 뚫려서 전 세계적인 카오스가 온다.'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분야는 좀 다행이기는 합니다. 근데 어떤 기술이 유망한지를 보려면 우리가 돈의 음. 흐름을 보라는 얘기도 네네. 있잖아요. 지금 양자 컴퓨터 분야로 흘러가는 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해요.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자료를 가져왔는데 네. 2022 년과 23 년에 양자 스타트업에 투자된 금액이 22 년이 3.5조 원이었고요. 네. 23 년이 2.5조 원. 그래서 조금 어. 줄긴 했는데 네.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양자 분야는 1조 원 정도 줄었잖아요. 네. 이게 한
30% 정도 줄었다라고 보는데 음. 이제 글로벌적으로 고금리로 힘들었기 때문에 다른 분야는 한 40%씩 줄었다고 해요. 와, 근데 여기는 30% 네. 줄었다. 그래서 선방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죠. 근데 2024년 투자, 그러니까 2024년 돈이 흘러오는 그 양도 어마어마했잖아요. 2024년 자료는 아직 나온 게 없어요. 네. 어, 한 근데 일단은 이제 뭐 몇몇 분야 그 양자 컴퓨터로 유명한 회사들의 주가가 많이 네네네. 올랐으니까. 그래서 왠지 2024년에는 굉장히 많이 흘러 들어갔을 것 같다라는 이제 음. 저의 추측인데, 네네네. 그러면 공공 투자는 어때요? 뭐 미국에서는 지금 음. 그 내성 암호를 만든다고 했고,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른 유럽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곳에서 공공 투자에서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라 지원하는 금액들은 어떤가요? 일단은 공공 분야로는 중국이 압도적이고요. 중국이 아. 최신 자료에 의하면 150조 원을 투입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원화로 바꾸면 23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한 이미 10년 전부터 양자 굴기를 선언을 하고 이제 그렇게 투자를 했고 미국은 한 4분의 1 정도 수준, 한 6조 원 정도 투입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공공 부문은 이제 중국이 압도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얼마나 해요?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1조 원 언더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의 한 10% 정도 이하다라고 보통 보거든요. 그래서 아직 음. 많이 미흡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어디쯤 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것도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게 있는데 주요국 양자 기술 수준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과기부에서 실제로 우리나라와 중국과 미국 간의 양자 기술 비교를 했는데 양자 기술 안에는 양자 컴퓨터가 있고 양자 통신, 양자 센서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세 개 다 3점을 못 받았습니다. 3점. 100점 만점에. 네네. 근데 중국은 35점, 82점, 41점. 우와. 그러니까 양자 통신 쪽으로는 중국이 굉장히 앞서 있거든요. 네. 근데 양자 컴퓨터 쪽으로는 미국이 100점, 양자 통신은 85점, 양자 센서는 100점. 그래서 음.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죠. 지금. 양자 통신은 그럼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 딱 붙은 상태인데 네네네. 이건 뭐예요? 양자 통신? 양자 통신은 어떤 거냐면은 해킹이 불가능한 통신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아. 누군가 해킹을 하려고 하면은 그 정보 자체가 깨져버려서 해킹을 아예 못하는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음. 중요한데 왜냐면 군대에서 쓰는 네. 인터넷이나 인트라넷 같은 거는 해킹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음. 미국도 지금 이 분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분야는 지금 중국이 굉장히 앞서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야, 이것도 신기하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잖아요. 네네. 근데 왜 3점도 못 받는 상황에 아니, 양자 컴퓨터가 언제부터 개발이 된 거예요? 시작이? 일단 양자라는 얘기가 나온 거는 벌써 40년이 넘었고요. 예. 1세대 양자 혁명이 사실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어. 트랜지스터라는 걸 만들어서 네. 우리가 뭔가 하겠다. 근데 트랜지스터도 결국에 양자 기술과 연관이 돼 있거든요. 음. 근데 그거 이후에 이제 양자 컴퓨터가 본격적으로 나온 거는 한 10년 정도 됐죠. 음. 2010 뭐 한 2년, 14년부터 IBM이 제일 먼저 기초적인 거 내놓고 구글도 내놓고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뒤처진 이유라고 하면은 이 양자 기술의 사실 선도국들은 10년, 20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미 뭐 수조 원을 퍼부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토탈 투자된 것도 1조가 안 되기 때문에 아, 토탈이 1조가 안 된다고요? 네네네. 어. 그리고 뭐 우리나라 양자 컴퓨터 수준도 최근에 작년 1월에 나왔던 게 20개의 큐비트를 가진 수준인데 이게 시연이 된 거거든요. 상업화가 된 게 아니고. 네, 시연이 20개 큐비트. 네, 그게 작년 1월이었는데 참고로 미국에서 20 큐비트는 IBM이 2017년에 내놨습니다. 와. 그러니까 7년 차이가 있는 거죠. 아. 이 분야 또한 저희가 네네. 이제 예전에 뭐 박수정 작가님도 음. 모시고 선대인 작가님도 모시고 해 음음. 가지고 들어봤을 때 전기차 분야에서 음.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뭐 포스코나 음음. 이런 곳들이 전기차에 있어서 한 10년 이상을 다른 나라랑 차이를 벌였기 음.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주는 그 뭐랄까요? 좀 독보적인 것들? 이거는 이길 수가 없다. 다른 곳에 음. 지금 시작해서는 머리가 좋다고 암산을 빨리 해서 쫓아올 수 있는 음음.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그쵸. 하셨었는데 양자 컴퓨터도 그런 거예요? 이것도 시간을 비슷한 우리가 못 이겨내는 거예요? 네. 그 시간과 쌓인 기술과 특허 같은 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단기간 따라잡기는 어려운 기술이죠. 그러면 지금 시작하면 늦어서 아예
안 해야 되는 건가요? 어,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한국 분들이 이제 외국의 전문 석학들한테도 물어보는데 대답이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안 된다라고는 안 하세요. 근데 음. 우회적으로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 잘하고 있는 분야를 노리지 말고 음음. 그게 나왔을 때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응용 분야를 탐구해 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 저는 그 대답이 사실 노라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늦었다. 네. 근데 그렇게 말할 괜한데 수 힘쓰지 없으니까 마라. 조금 많이 아쉽고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영국에서 왜 마차 타다가 자동차 타기 시작했을 음음. 때 그 마차 관련했던 그 사람들한테 "그럼 우리 자동차로 음. 다시 우리도 연구해 볼까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냥 차라리 차 열쇠고리를 만들어. 차 음. 안에서 탈 수 뭐 들을 수 있는 테이프를 만들어." 이렇게 얘기했던 거 비슷한 거잖아요. 그쵸, 그쵸. 야. 자,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럼 반등 가능성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음.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긴데 네네. 근데 양자 컴퓨터라는 게 지금 거의 미국과 중국에 몰빵돼 있는데 음. 그러면은 2024년에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그 기업들이 되게 주가가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중국 기업과 미국 기업이 모두 다 올랐나요? 중국에는 제가 알기로 양자 컴퓨터 상장 기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기가 어느 정도 발전했는지는 어떻게 평가해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죠. '이게 네. 과연 중국 사람들의 허풍이 아닌가.' 음. 근데 제가 그거를 의심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의 피지컬 레터스인가? 그 물리학 쪽으로 되게 저명한 학회가 있는데 네. 거기서 중국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이 정도면 훌륭하다."라는 평가도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중국을 무시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분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그 연구했을까요? 중국의 양자 컴퓨터도 클라우드로 쓸 수 있어요. 네, 올라와 아. 있는 상용화된 지금 뭐 컴퓨터가. 구글이나 IBM처럼. 네네. 중국 것도 올라와 있는 어. 게 있습니다. 근데 꽤 쓸만하더라라고 네네. 얘기를 한 네. 상태고. 미국도 그러면 인제 우리가 다들 알 수 있는 정도의 어느 정도 공시가 되고 이런 정도의 인제 회사들은 거의 미국에 지금 몰빵이 음. 되어 있는데 네네. 그 양자 컴퓨터라는 게 좀 한 가지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양자 음. 컴퓨터를 개발하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네네네. 초전도체도 있고 뭐 음. 광자도 있고 또 어떤 것도 있는 그것도 거죠?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다양한 양자 컴퓨팅 방식 비교라는 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초전도체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극초온으로 만들어서 회로의 저항을 빵으로 만들어서 음. 전류가 뭐 이쪽으로 흐르냐 이쪽으로 흐르냐 그걸 이제 0과 1로 구현을 하는 거고 이온 트랩이라는 방식이 이제 아이온큐가 쓰는 방식인데 음. 이온이라는 거를 이제 자기장 전자기장에 띄워 놓고 레이저로 쏴서 조정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두 개가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고 뭐 반도체 방식도 있고 광자 방식도 있는데 음. 이쪽은 아직 마이너예요. 그러니까 광자도 있고 반도체를 활용해서 이 반도체 내부에 있는 전자가 돌릴 수가 있는데 네. 뭐 이쪽이냐 이쪽이냐 요거를 통해 0과 1로. 그러니까 이 양자 음. 컴퓨터라는 게 이 작은 세계에 있는 물질을 두 가지로 음. 구현을 해서 0과 1을 쓸 수 있으면 다 그거를 양자 컴퓨터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 다이아몬드로도 만들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어. 네. 네. 네 네. 근데 그러면은 초전도체를 쓰는 회사는 어느 기업들이 있고 어느 정도 음. 발전했는지도 궁금해요. 초전도체가 이제 우리 대중분들이 흔히 아시는 구글과 IBM 같은 기업들이 있고 음. 뭐 스타트업으로는 리게티라는 기업이 최근에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네. D-Wave라는 기업도 있고 이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진입 장벽이 좀 낮은 편이에요. 기존의 음. 반도체 산업을 영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이온 트랩 같은 경우는 좀 어렵습니다.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고 네. 그 기술도 소수의 회사들이 이제 특허로 다 가지고 있기 음. 때문에 아이온큐나 이제 허니웰의 자회사인 퀀티니엄 같은 회사가 있고요. 네. 이제 반도체 쪽은 인텔이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인텔은 양자 컴퓨터 상업화가 아직 멀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이제 음. 광자 쪽이 사이퀀텀이라는 회사가 또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근데 아까 반도체 방식 있다고 하셨잖아요. 좀 네네네. 마이너하긴 하지만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좀 경쟁력을 가질 수는 음. 없을까요? 이미 해온 게 있으니까?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몇몇 기업들이 반도체라기보다는 초전도체 방식으로 양자 오히려 컴퓨터 만들려고 하는 기업들이 몇 개가 있어요. 어디 중에 있어요? 노르마라는 기업이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장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 최근에
그 외주식으로 받아와 가지고 그거를 뭐 본인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 같아요. 음. 그거를 뭐 사우디 쪽인가 하나를 판매했다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상업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근데 제가 자세히는 안 봤지만 이게 자체 개발한 건 아닌 것 같고 음. 어떻게 좀 가져와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판매한 것 같아서 음. 저는 이제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거 거기서 왜 산 걸까요? 사우디에서?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네. 자, 가을바람 권중현 네. 작가와 함께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 구글, IBM, 리게티 이쪽은 그 초전도체를 쓰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여기는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일단은 웬만한 기업들은 다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어서 네. 우리가 원하면 뭐 회원가입하고 수수료 몇 불만 내면 다 써볼 수 있고요. 네.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거는 온프레미스 양자 컴퓨팅이라고 해서 고객의 사이트에 이제 판매를 해서 배치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음. 지금 뭐 미국의 주요 국방기관이나 뭐 대기업들 같은 데서는 이미 사서 써보고 있는 단계예요. 거기서 뭘 시켜요? 양자 컴퓨터로 뭘 시켜요? 아.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신약 개발, 음. 탐색 후보 탐색을 해야 되는데 양자를 한번 넣어 보면은 빨리 할 수 있는가 뭐 요런 연구들도 하고 있고 지금 또 되게 핫한 게 슈퍼컴퓨터에 양자칩을 갖다 붙여서 음음. 뭐 풀지 못했던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어. 요런 연구도 엔비디아도 지금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그걸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엔비디아는 자체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 GPU 기반의 슈퍼컴퓨터가 있잖아요. 음. 거기에 "너네 거 가져와서 한번 써 해 봐." 볼까? 네. 그러니까 약간 예. 갑인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에 아. 투자하는 것도 양자 컴퓨터 투자에 있어서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다이렉트 투자가 아니라 그렇게 네네. 돌려 우회적으로 하는. 사실 양자 컴퓨터가 생기면은 거의 가장 큰 고객이 엔비디아가 되지 음. 않을까요?